자, 또 들어왔어요. 정책론. 정책론은 이번에는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의 어떤 목적하고 효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암기 코드가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존 항상 마지막에 임대주택 물량이 느냐 주냐 이게 포인트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니까 공급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정책이고,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지만 임차인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공급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불리할 건 없어요. 따라서 임대료 보조는 공급자에게도 긍정이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물량이 줄지만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조세. 조세는 지금 크게 우리 시험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우리 조세를 딱 연구하면 조세는 항상 정가라는 행동이 나타나고, 이 정가 행동을 통해서 항상 함께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부담할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 즉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 동결효과. 그럼 암기 코드가 동상이죠. 동상. 동상.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나 거래 안 할랍니다. 이게 동결효과인데, 이 동결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철수되면서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동상. 요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정책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세 가지죠. 용도지역제,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은행제도. 자, 들어온다. 그럼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는 항상 암기 코드가 왜 주거지역에는 술집이 못 들어오게 합니까? 술집이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부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을 왜 양도하는 제도를 만들었나요? 그러면 정부의 땡땡 없이, 재정 부담 없이죠.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어떻게 손실을 보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보유하는데 왜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보유합니까? 그러면 싸게 살려고. 싸게 살려고. 이렇게 암기 코드죠. 자, 적당히 피부에 들어온다? 아니면 지금 한 일주 되니까 완전히 새롭다. 자,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48페이지네요. 48페이지.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단 이 임대주택 3종 세트예요. 임대주택 3종 세트. 일단 임대주택 3종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주택의 목적이에요. 임대주택의 목적은,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거. 그리고 임대료를 좀 낮췄으면 좋겠죠. 낮은 임대료와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 요걸 딱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 방식. 임대료 보조 정책은 보조니까 간접 개입 방식. 공공임대주택은 각종 공적 개발에 해당하는 직접.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직접, 임대료 보조 간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자, 그리고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첫 번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낮게. 항상 출제 포인트는 요놈이죠. 항상 이상이냐 이하냐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정책. 근데 만약에 규제 임대료, 이게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정책이니까 그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그냥 해결하자 그랬어요. 잘못된 정책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분석해 보자고요. 효과.
여기에 지금 제가 거창하게 수요와 공급 모형을 그렸지만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분석하지 말고 항상 지금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정부가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을 펼치면 누가 먼저 반응해요? 그렇죠. 임차인이 항상 먼저 반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의 행동이 반응이 나온 다음에 임대인, 그 다음에 임대인의 행동이 나오죠. 이유는 항상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 그래프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R 꼬표 요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예요. 근데 정부가 이 임대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설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임대료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 한도, 최고 임대료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자,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 요게 두 가지가 이 규제 임대료의 이름이죠. 자, 최고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 한도.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낮게 정부가 통제하면 첫 번째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임차인. 자,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항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더 사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과 수요. 그런데 임대료를 정부가 낮췄으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리해지죠. 임대료가 확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나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라고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대료를 정부가 낮추면 단기에 임차인들은 더 사고자 하는 초과 수요 현상을 만들고, 임대인은 나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건의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이거 바로 한번 기출 보자고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대료 이하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자, 만약에 최고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여기 보이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효과. 자, 최고 임대료가 규제되면, 이게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항상 단기는 수요, 임차인의 행동을 묻는 거예요. 단기에 임차인들은 더 사고자 하는 초과 수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초과 수요 현상의 다른 표현이 주택 부족이에요. 자, 임대료가 낮아지면 임차인들이 더 임대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일단 아무튼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이제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악화되죠. 따라서 나 임대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장기 임대주택 물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 규제요. 자, 장기적으로 나오면 임대인의 입장을 설명해야죠.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됩니다. 임대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자, 주의할 건 여기는 경제론이 아니니까 공급량이라고 출제가 되든 공급이라고 출제가 되든 전부 다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더라. 임대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딱 이거 하나를 기억해 줘야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는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딱 포인트가 돼야 돼요.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공급 감소.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임대료를 낮추니까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를 아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면 주거이동이 제한되죠. 찾을 수, 이사갈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대폭 감소하면
암표와 같은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더라. 세 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한 정책. 실패한 정책이 되는 이유는 임대료를 낮췄더니 장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물량을 감소시켜버리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건데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자 임대주택 사업 못하겠다고 임대 물량을 줄이면서 이 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항상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단기에는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어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주택의 물량 공급이 감소하는 장기에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암기 코드는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면 단기 초과 수요, 장기 물량 감소. 자, 임차인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이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줍니다. 즉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첫 번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임차인은 땡큐 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가 늘죠. 소비가. 그러면 소비가 늘면 반드시 시장 경제는 소비된 것만큼 생산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단기에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소비된 것만큼 반드시 공급이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가 단기에 임대료 보조를 통한 수요가 늘면 장기에 공급도 늘어납니다.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자, 이 암기 코드가 뭔지 맞춰보세요. 단기 초과 수요, 장기 공급 감소. 임대료 규죠.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임대료 보조. 단기 초과 수요, 임대료 규제. 단기 수요 증가, 임대료 보조. 장기의 공급 증가,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장기의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시험에 나올 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고, 딱 요거 하나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 매입해서 직접 공급합니다. 직접 개입 방식.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똑같아요. 분양시장에서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이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동일해요. 그러면 빨리 말해보세요. 단기 초과 수요, 장기 공급 감소. 그리고 효과의 어떤 정책의 결론은 물량이 감소하는 장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규제 정책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요게 암기 코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세 정책인가요? 조세 정책. 아이고 잘못 찍었어요. 부동산 조세. 자, 조세 정책은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한 내용은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부동산에 뭔가 조세가 부과돼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 요 그래프지만 그래프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프는. 자, 부동산에 조세가 뭔가 부과가 되면 반드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정가라는 행동이 나타나면 항상 상대방과 함께 부담하고 따라서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딱 원칙이에요.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요거 한 번만 잠깐 보자고요. 지금 임대주택에라고 가정하죠.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여기가 임차인, 여기가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이렇게 부과됐어요. 재산세가 이렇게 부과됐어요. 그럼 항상 임대인은요, 이 재산세의 부담을 살짝 만만한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전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전가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임대료를 올려서 우리가 전가를 시키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 임대인에게 세금의 부담이 올라가면 임대인은 나 죽겠어요. 임차인님, 다음 달부터 월세를 3만 원만 인상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요. 조세에서 뭔가 시험에 조세에서 뭔가 지문이 나왔는데 임대료가 낮아진다 이런 말이 있으면 볼 필요도 없이 얘는 X예요. X. 이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조세라는 건 항상 정가라는 행동이 나타나고 조세가 정가되면 항상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올리는 거죠. 또 매매시장이라면 양도소득세겠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도자, 주인은 정가를 위해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즉 임대료를 올리고 매매 가격을 올려서 정가를 하는 과정이니까 조세 정책이 나왔을 때 임대료가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요령이라는 거죠. 요령. 자, 그런데 이제 왜 임대료가 인상됩니까를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임대인은 공급자잖아요. 공급자에게 뭔가 재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 행동이 바뀌죠. 그럼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을 주고 공급자의 행동의 변화를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이것만 결정해 줘야죠. 자,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이 임대료의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애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애들. 예외. 일단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우리는 극단적인 탄력성이라고 해요. 왜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근데 그 극단, 끝에 수치가 0이면 가장 작은 완전 비탄력. 수치가 끝, 무한되면 완전 탄력. 이 끝에 있어서 극단적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탄력성의 암기 코드에서 극단적인 애가 나오고 뭘 물어보는 게 있어. 자, 얼른 대답해 주시오. 암기 코드의 보람을 느끼게. 탄력성에서 균형의 변화를 묻는데 균형의 변화,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가 어떻게 되냐, 공급이 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야. 이 균형의 변화를 물을 때 그 앞에다가 뭘 준다는 거야? 극단적인 탄력성을 제시하는 거죠. 만약에 완전 탄력이 나오면 얘는 어떤 시장이라고요? 탄력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인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오면 세 글자니까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고요. 요게 일단 하나 있잖아요. 경제론에서. 자,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요놈. 극단적인 탄력성이 나오면 조세를 항상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 거야. 전부 부담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소비자가 완전 똑똑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할 일이 없으니까 공급자가. 소비자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완전 안 똑똑. 이 멍충이란 뜻이니까 소비자가 전부 부담. 자, 그런데 시험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건 박스를 제가 한번 쳐야겠어요. 요거. 자, 요거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돼요. 이유는 소유자가 대부분 공급자예요.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인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니까 이 소유자가 소비자, 뭐 임차인이면 임차인, 매수자면 매수자, 이렇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구조예요. 전가를 시키는 구조. 항상 조세가 이렇게 공급자인 소유자에게 이렇게 조세가 부과되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가 있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럼 공급자가 완전 안 똑똑 멍충이니까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게 되면 결국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전가되니까 전가라는 행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이 나오면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두 개를 딱 해놨어요. 항상 부동산 조세는 소유자인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공급자가 완전 안 똑똑. 그러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해요. 그런데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건 결국 공급자가 전가시키는 부분이 없다. 여기까지 기억해 줘야 돼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는 요 동결효과가 있어요. 동결효과는 항상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의 가격 상승. 그래서 암기 코드가 동사. 자, 동결효과 조금 있다가 지문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자,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인데 요 놈이 좀 어려운데 그냥 요거 그냥 없애버려도 될 듯해요. 괜히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요 세 줄이 중요해요. 세 줄. 기본적으로 헨리 아저씨는 토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 보유세만을 단일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자, 헨리 아저씨의 사고는 어떤 거냐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학자인데 토지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면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그래서 항상 이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라는 이 토지의 문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자연이 공짜로 선물을 줬다는데 왜 나는 안 줬냐? 왜 나는 안 줬어? 이게 시작이에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요. 토지는 인간이 함께 사용하도록 자연이 공짜로 준 건데 이걸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토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얻는 이득은 강력하게 조세를 부과해서 거둬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헨리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이득이 나거나 토지를 활용하게 돼서 이득을 얻으면 그걸 강력하게 세금으로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게 되면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더라도 충분히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인 것이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누가 실질적인 부담을 누립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인데 자, 임차인의 탄력성을 주고 임대인의 탄력성을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항상 이렇게 묻는 형태예요. 그러면 암기 코드가 보다 안 똑똑한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하니까 탄력성을 체크할 때 반드시 비탄력적인 쪽을 체크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쪽을. 그래서 임차인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임대인 네가 비탄력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딱 해야죠. 임대인.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세가 나오면 비탄력적인 쪽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비탄력이니까 뒤에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멍충이야. 그러니까 공급자가 다 부담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재산세는 공급자에게 전부 귀착됩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여기서 끊고 재산세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면 공급자가 정가시키는 거니까 재산세가 정가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 그러면 공급자가 정가시키는 행위는 없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추론. 자, 그 다음에 동결효과. 자,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강화시켰어요.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뒤로 미루거나 처분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동결효과라고 한단 말이야. 자,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나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습니다. 따라서 나 처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처분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주택의 처분을 연기나 포기했다는 건 시장에 매물로 내놨던 물건을 다 회수한다는 거니까 결국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승. 그래서 암기 코드가 동상 이렇게 암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암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죠. 용어. 자, 탈세. 탈세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의무를 면탈하는 거예요. 탈세는 즉 범죄 행위예요. 근데 조세 회피는 세법의 미비점을 활용해서 세금 의무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은 되지만 불법은 아니다. 탈세는 탈법 행위니까 분명히 범죄 행위예요. 그러나 조세 회피는 피하는 거예요. 조세를. 즉 법의 미비점을 활용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미워도 미스터국을 때리면 범죄지만 미스터국이 싫어서 그냥 회피하는 건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을 이거 못하네요. 토의의 이용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 차등 있게 조세를 부과해야죠. 예를 들어서 주거 용도의 이용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세를 깎아줘야죠. 그 다음에 골프장 등의 이용을 억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세를 왕창 부과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기타 부동산 정책.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암기 코드가. 용도지역제는 항상 요놈이 떠올라야죠. 주거지역에 왜 술집이 못 들어옵니까? 주거지역에 술집이 들어오면 부의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왜 도입되었습니까? 자,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토지은행 장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보유하는 제도예요. 이걸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토지를 왜 미리 구입해서 보유합니까? 사업이 진행되기 전 미리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싸게. 그래서 싸게 구입을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싸게 구입했으니까 개발에 필요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토지를 구입할 때는 계약의 방식으로 취득하니까 수용이라는 강제적인 취득보다는 권리침해가 적은 것이고, 그리고 단점은 대책 없이 대량으로 매입하면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근거법에 의해서 현재 운행 중이에요. 즉 토지은행 제도의 근거법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이 토지은행 제도를 학자들은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정책이 쭉 훑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리. 이제 정리니까 머릿속에 들어와야죠. 임대료 규제 나오면 그렇죠. 단기 초과 수요, 장기 물량 감소. 자, 임대료 규제 평가는 임대료를 낮췄더니 임대사업자가 뿔나서 임대사업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임대 물량이 줄죠. 그래서 실패. 예.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수요 주요, 장기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땡큐 하면서 수요를 늘리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소비된 것만큼 임대주택의 공급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요 증가, 장기 공급 증가. 자, 부동산 조세는 정가라는 걸 통해서 항상 함께 부담하죠. 그래서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 극단적인 탄력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 문구가 나온다고. 그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요것만 알면 안 되고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면 공급자가 정가하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겠군요. 여기까지 기억해 줘야죠.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정책으로 용도지역제는 부의 외부 효과의 억제, 개발권 양도를 허용하는 제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는 미리 쌀 때 구입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투자론이겠죠. 투자론은 좀 끊어서 암기 코드를 좀 올려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틈틈이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